안녕하십니까, 희사모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이 대세지요. 그쵸?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어저께 그 아마존 주식 주가 보니까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쿠팡을 비롯해서 뭐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옥션, 뭐 인터파크, 뭐 정말 많은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워낙 아마존의 이 강세라 그래야 되나? 아마존이 점령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뭐 이베이,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이제 소규모 사이트들이 이제 오픈이 되고 있고,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코도 온라인 하긴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자사 제품을 자기네들이 매장에서 파는 제품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오픈마켓의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쇼핑몰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정보,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가짜죠, 가짜. 페이크 사이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온라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핵심만 좀 뽑아서 일단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미국에 있는 분들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뢰할 만한 웹사이트만 이용하랍니다. 뭐 계속해서 뭐 아마존에 힘 몰아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월마트라든지 타겟, 베스트바이, 홈디포 등 이런 이제 메이저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메이저 리테일 체인들도 온라인 사이트가 활성되어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근데 소비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누구나 잘 아는 이런 메이저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 사이트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의심해야 되죠. 그쵸? 근데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웹사이트 주소할 때 보면 HTTP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HTTP가 아닌 HTTP 끝에 S가 하나 더 붙는답니다. HTTPS로 올바르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흥미롭죠? 왜냐면 이 HTTP의 경우에는 온라인 공격에 취약하고요. 특별히 카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견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웹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제 사이트 주소 왼쪽에 요즘은 뭐 자물쇠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 또 HTTPS와 자물쇠 그림이 함께 표시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HTTPS 연결이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는 게 이제 보안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소셜 번호와 생년월일을 필수적으로 입력하라고 하는 사이트들은 일단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결제 수단이 크레딧 카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레딧 카드는 소셜 넘버,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뭐 익스파이어 데이션, 근데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 크레딧 카드 번호에다가 소셜 번호와 생년월일까지 빼가면 사실 이 나쁜 범죄자들은 충분히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사이트든 소셜 번호 넣으라는 사이트는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뉴스 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한국에서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이 소셜 번호라는 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개인 피해가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한 3년, 한 4년 된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통관부호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좀 생소하죠. 개인통관부호.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처할 만한 번호입니다. 네이버에서 관세청 홈페이지라든지 개인통관부호 발급하면은 바로 이제 연결이 돼서 본인 확인을 통해서 바로 발급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P로 시작하는 12자리인데 미국은 해당이 안 되죠. 미국은 개인통관부호가 필요 없고 다른 나라는 필요 없는데, 미국에서도 여러분 소셜 넘버를 입력하라 라는 사이트가 있으면 일단은 그거는 거의 백발백중 가짜 사이트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그 어떤 사이트에서도 소셜 넘버를 넣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 행여나 뭐 확인을 위해서 소셜 번호 뒤에 4자리, 근데 이제 쇼핑몰은 뒤에 4자리도 넣으란 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그 함께 쓰는 PC라든지 노트북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뭔가를 하는 거는 참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나 신용카드 정보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같은 경우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내 개인 PC를 통해서
주문. 요즘은 근데 이제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오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좀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이 스테이트먼트를 기다리지 말랍니다. 흥미롭네요. 자, 요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회사로부터 종이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보지 않는 소비자가 정말 많죠. 은행들도 스테이트먼트를 종이가 아니라 뭐 파일로 받아보면 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도 참 많은데, 하지만 지금도 종이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본다면 스테이트먼이 집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어카운트 내역을 해당 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등 수상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특별히 은행이라든지 크레딧 카드 비를 보면 한 1불 50센트, 막 2불 이렇게 빠져나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요거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무심코 넘기면 이 금액들이 점점점 반복이 되면서 커지게 되거든요. 요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잡아내시면 처음에 좀 귀찮더라도 잡는다는 게 뭐죠? 예, 신고해서 확인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와치를 하게 되거든요. 해당 우리 미국의 그 카드 회사나 은행에서 그러한 이제 스캐머 사이트들을, 그러니까 그거 좀 명심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의 그 쇼핑은 결제는 반드시 크레딧 카드나 페이팔 같은 그 결제 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데빗 카드라 그러죠. 그쵸? ATM 카드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데빗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비자라고 써있기도 하긴 하지만 크레딧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레딧 카드가 사실 차지백을 통해서 가장 그 자기 고객들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무기인데, 정 안 될 때는 카드사에 클레임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데빗 카드 쪽으로 하게 되면은 크레딧 카드보다는 현격히 요 보안 백업이 떨어지는 게 됩니다. 자, 공용 와이파이는 잘 알려진 업소에서 하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 집에 시큐리티 넘버, 그러니까 이제 뭐죠, 보안이 설정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잘 알려진 업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타겟이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이렇게 잘 알려진 곳에 와이파이 그곳에 가시면 처음 아시겠지만 첫 연결할 때에 인증 코드를 넣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커들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해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태권 V 할 때 VP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Virtual Private Network이라고 하는데, 이런 설정이 돼 있으면 사실 쉽게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일반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하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복잡한 패스워드를 설정하랍니다. 매번 뉴스 때마다 여기 나오는 얘기거든요. 패스워드를 좀 어렵게 해라. 숫자, 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뭐 느낌표, 물음표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은 그 패스워드를 자랑하는 패스워드가 뭐냐면 1234랍니다. 그럼 0000 1111 아직도 이런 넘버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은 예전부터 그랬고, 이런 메인 회사들이 이제는 그렇게 새로 어카운트 비밀번호를 셋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지한, 그러니까 노출이 심한 해커 당할 수 있을 그런 비밀번호를 하게 되면 이제는 어카운트 셋업을 안 해주게 돼 있죠. 반드시 뭐 처음에는 대문자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문자 넣어야 되고, 숫자 넣어야 되고, 알파벳 넣어야 되고, 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물음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이렇게를 많이 하라라고 하는데, 복잡한 패스워드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1년에 뭐 한 2번, 저 같은 경우는 1월 1일, 7월 1일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사실 패스워드를 여러 개 하면은 정말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좀 어렵게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와 이런 쇼핑몰 패스워드를 1년에 1월 1일과 7월 1일 또는 뭐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월 1월 1일 매월 1일 날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매월 바꾸기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더라도 괜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명 모바일 기기, 우리 셀폰으로 종류 쇼핑을 한다면 아마존이나 월마트, 타겟, 베스트바이 등은 대형 리테일러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쇼핑하는 것이 편리하면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아마존 어플이 있잖아요. 타겟도 타겟 어플이 있고, 이 어플이라고 하는 게
그 회사 사이트에서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지만 일종의 보안의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 시에는 물건 배송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특별히 이제 아마존의 택배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물론 이제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클레임 걸면 대부분은 보상을 받습니다. 왜냐면 아마존이라든지 메인 회사들이 여전히 고객, 바이어 친화적인, 근데 또 요걸 악용하는 또 갑질 고객들이 있죠. 받았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집 앞에 박스를 놓고는 반드시 딜리버리 가이가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딜리버리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마존 사이트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다음 하우스가 아닌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은 택배 분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물건, 좀 고가품의 물건들, 고가품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사나? 아무튼 하시는 분들은 뭐 알발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의 그 아마존 물건을 전담으로 받는 그런 그 뭐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죄송합니다. 잠이 들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 물건을 받는 일종의 우편함 같은 거, 택배함 이런 것들이 우리 얼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알벌손 하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제일 안전하게 물건을 받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 간단하게나마 이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 주문을 할 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모쪼록 안전한 구매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